오늘은 간단한 포토샵 작업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미로 한번 해본 건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간단히 한번 제가 재미삼아 만들어 본 건데 의외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 가지고요. 이것을 포토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요. 근데 제가 했던 방법을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은요, 먼저 한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눕기를 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좀 전체 과정을 간단하게 먼저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보분들을 위해서 이 눕기 따는 과정까지를 좀 자세하게 좀 뒤편 쪽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런 사진 있잖아요. 지금 겨울에 하얀 겨울 설원에 밤 정도겠죠? 밤에 눈이 펑펑 내릴 때 한 여자분이 그 하얀 설원을 걷는 듯한 그런 어떤 감성적인 사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상상을 해서요. 이런 사진은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하고 아마 다 알게 되시면 좀 허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런 사진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눕기를 따야 되겠죠? 인물을요. 원래 인물 사진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사진에서 보았는데요. 이 사진에서 이제 인물만 눕기를 따는 거죠. 그죠? 자, 인물 눕기 따는 방법은 포토샵에서 합성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그 포토샵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되죠. 저도 뭐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은 눕기 따는 부분은 뒤편 쪽에서 초보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눕기 따는 것은 포토샵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굉장히 점점 더 단순해지고 아주 쉬워졌어요. 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초보분들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것을 한번 먼저 눕기를 땄다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눕기를 땄다고 칩시다. 이 눕기를 따는 과정은 아까 뒤쪽에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눕기를 땄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를 일단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서론 부분에 새로운 사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가로 사진을 하나 필요한데 가로 사진을 뭐 하나 불러와도 아무 사진이나 괜찮아요. 어차피 그것은 그냥 배경으로만 쓸 거니까 전부 하얗게 칠해지게 될 겁니다.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제 파일에서 있잖아요. 새로 만들기를 이렇게 눌러도 돼요. 그래서 가로 있잖아요. 이 가로를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가로선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화면 맞추기로 좀 크기를 키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인물을 붙여야 되겠죠. 컨트롤 V. 자, 이렇게 들어왔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붙여집니다. 자, 컨트롤 C로 붙였어요. 그럼 이걸 인물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 T로 해서 이걸 좀 줄여줍니다. 그대로 줄이면 요즘에는 그냥 줄여도 가로 세로 크기가 유지되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자, 이렇게요. 적당하게 이렇게 자리에 놓고 엔터를 쳐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일단 제가 하는 과정은요. 아까 봤던 이거하고 똑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포토샵을 해도 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다른 작품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비슷하게. 그리고 지금은 하나의 방법만을 제가 쭉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두운 배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어두운 배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아래쪽에 있는 그 하얀 배경 부분에다가 클릭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아주 심플해요. 어두운 배경을 어떻게 만드냐. 잘 보세요.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그라디언트라고 있습니다. 이거 그라디언트 도구 있죠? 이 그라디언트를 도구를 선택을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쭉 긁어주는데 여기에서 자 위쪽에 보시면 자 먼저 그 위쪽을 보세요. 하얀색에서 검은색 방향으로 여기 위쪽을 보시면요. 하얀색에서 검은색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위에 검은색에서부터 하얗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맨 아래쪽 좌측 하단 쪽에 전경색 있잖아요. 전경색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뒷색을 하얀색으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검은색에서 하얀색으로 가도록요. 그러면 이제 위쪽에 바뀌어졌죠. 검은색에서 하얀색으로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이렇게 방향을 지정해 줍니다. 아래쪽으로요. 보통은 이게 한 가운데 정도만큼만 이렇게 해주면 아래쪽은 이제 서론이 그대로 남아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맨 아래쪽까지 내리면 아래쪽까지 너무 시커매지죠.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아랫부분까지도 흰 눈을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 분은 해보시고요. 근데 저는 아래쪽으로 이제 하얀 설경이 설원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다시 백 해볼게요. 다시로 뒤로 그 이전 단계로 백하려면 컨트롤 Z 하면 되겠죠. 컨트롤 Z. 자, 누르고 다시 해봅시다. 위에서부터 한 반절 정도까지만 이 정도로 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줍니다. 됐죠? 조금 부족한가요? 오케이, 뭐 이 정도로 이제 하시면서 적당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눈만 표현하면 되죠, 그죠? 눈 표현이 핵심입니다. 이제 밤하늘은 만들어졌네요. 여기 서론하고요. 하얀색이 서론이죠, 뭐, 그죠? 자, 이제 여기 그 인물이 그 이 설원에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가 지금 발 부분이 이렇게 푹 들어간 것 같죠?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은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마무리를 해주는지 이런 것들은 그 제가 뒷부분에 지금 잠깐 해볼까요? 자, 그러면 복사를 했죠. 복사를 한 다음에 마스크를 이렇게 가면 초보분들이 좀 마스크까지 설명하면 좀 어려울 텐데 자 이건 뒷부분에 합시다. 자, 중급분들은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니까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단순히 지금 붙였잖아요. 이렇게 이동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 되겠죠? 자 보세요. 그냥 이 부분만을 떼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설프죠, 그죠? 눈 속에 빠졌다고 해도 약간 어설픕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이 마스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변 배경하고 하얀 서론하고를 이렇게 그 경계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해주면 아주 좀 실제적인 느낌들이 살아나죠. 자, 그건 뭐, 그, 초보분들한테만 해당되고, 중급분들이야 뭐 이거 잘 아시기 때문에, 이따가 뒤쪽에 설명을 하고요. 이것은. 다음에 중요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화면 맞추기로, 맨 위쪽에 화면 맞추기를 눌러서 일단 이렇게 크기를 조정을 하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눈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눈 그리는 것은 이제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눈을 그릴 때는요. 일단은 그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죠.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사람 위에다가 레이어를 만들어 주는 이유는요.
눈을 이제 위에서 이렇게 찍어줘야 될 텐데, 붓으로요. 그러면 이제 눈이 내리니까 그 사람한테도 이렇게 눈이 조금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 위에다가 레이어를 만들어 주는 거죠. 사람 밑에 쪽에다가 레이어를 만들면은 사람에다가는 눈 표현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제는 눈을 만들어 줍시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붓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붓을 이용하는 건데, 붓을 이용하는 겁니다. 붓으로 하얀색으로 표현을 해서 찍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해 줘야 될 것은 눈 색깔이 하얀색이니까 있잖아요. 맨 아래쪽에 좌측 하단에 그 전경색을 흰색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세팅해 줘야 될 것이 뭐냐면 그 흰색으로 이제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어느 부분이 좀 어설프거나 조금은 다시 지우고 싶을 때 있잖아요. 효과적으로 지우기 위해서 그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 주죠.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초보분들한테는 아마 조금 어려울 텐데요. 그 마스크를 마스크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아직은 잘 모르시는 마스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지 마시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쪽으로 세팅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붓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먼저 짜잘한 붓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럴 때 붓 크기는 위쪽에서 이 붓 크기를 되게 이제 작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죠.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에 제일 큰 괄호 꺽쇠 있잖아요. 그 꺽쇠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은 좀 더 경도는 뭐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약간 좀 줄여가지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 흐름은 오른쪽에 이 흐름은 있잖아요. 이것이 이놈을 어느 정도는 좀 선명하게 하얗게 표현이 되기 위해서 한 90%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찍어 봅니다. 이렇게 너무 선명하네요. 그죠? 너무 선명하네요. 그러면은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경도를 조금 더 줄입니다. 이렇게 경도를 줄여줍니다. 가장자리 부분이 있잖아요. 자, 이건 뭐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몇 개만 표현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흐름을 조금 이렇게 줄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도를 많이 좀 줄여줍시다. 이렇게. 너무 가장자리가 선명하지 않도록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좀 어두워졌고요. 색깔이, 눈 색깔이 완전 하얀색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어두워진 것은 있잖아요. 흐릿하게 나오는 것은 이 흐름을 줄여줬기 때문이에요. 이 흐름을 조금 더 이렇게 키워주면 좀 더 밝은 색깔이 되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가장자리는 약간 흐릿해졌죠. 그죠? 완전 선명하진 않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눈을 만들 때 몇 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걸 뭐 복사해서 붙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붙이는 방법들은 좀 쉽게 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초보분들은 그냥 막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죠?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찍도록. 이렇게 여기는 완전 하얗기 때문에 그죠? 찍어도 뭐 표시가 안 되죠. 대신에 이제 여기 사람에도 눈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몇 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좀 키워 봅시다. 좀 키워서 이제 찍으면서 더 복습을 해볼까요? 이 브러쉬 이거 조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일단 크기를 좀 더 크게 해봅시다. 이렇게 크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 크기하고 경도, 특히 경도 부분을 확실하게 제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좀 크게 해놓고 해볼게요. 한 90% 정도 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맨 뒤쪽에 있잖아요. 가장자리. 뒤쪽이 아니라 그 가장자리가 너무 인위적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특히 커질수록 이렇게 뭉개지면서 복회 현상처럼 이렇게 흐려져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어떤 건지 알겠죠? 그리고 자, 이 흐름을 만약에 이렇게 크게 해보면은 이것은 색이 어떻게 돼요? 색이 더 하얗게 진하게 표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이런 차이예요. 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커질수록 그 눈의 색깔도 좀 연해져야 되고요. 그죠? 이걸 줄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20% 이렇게 줄여놓고, 그 다음 참 이거 지웁시다. 컨트롤 Z, 컨트롤 Z 해가지고 이거 지워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일단은 크기도 조금 아직은 왕창 큰 거 말고 중간 정도 해놓고, 경도도 이제 조금 이렇게 흐리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찍어줍시다. 조금 더 키워야 되겠다. 크기를. 그러면은 저 위에서 고칠 수도 있지만은 꺽쇠 있잖아요. 괄호에 제일 큰 거 꺽쇠를 좀 키워가지고 오른쪽 거 꺽쇠요. 그걸로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찍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큰 거 좀 더 크게 볼까요? 자, 꺽쇠를 이용해서 좀 키워가지고 이렇게 찍어줍니다. 조금 더 밝게 보려면 이걸 조금 더 올려주고 있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밝은 색깔의 눈이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창 크게 볼까요? 더 크게 이렇게 하고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좀 흐릿하게 해볼까요? 흐릿하게 하려면 경도를 줄여주고 이렇게 줄여주고 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표현이 됐죠? 그죠? 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하다 그럴 때는 좀 지워줘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오른쪽에 그 레이어 만든 거 있잖아요. 오른쪽에 그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에서 지워주면 되겠죠. 그죠? 중급자분들은 아마 이 마스크 쓰임새를 잘 아실 거예요. 마스크로 해놓고 여기에서 정경색, 좌측 하단의 정경색을 검은색으로 해야 지워지겠죠. 그죠? 검은색으로 해놓고 여기에서 붓으로 해서 살살살 지워주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지워지죠. 그쵸?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이용해서요. 중급자 이상분들은 뭐 마스크 쓰임새를 잘 아실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눈까지 표현이 됐네요. 물론 제가 똑같이 했지만 원래 했었던 작품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죠? 항상 할 때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오늘 이번에는 하나의 과정만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여기 상상력을 더해 보실 분들은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뭐 가로등 불빛이 이렇게 샥 비치거나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달을 표현해 볼 수도 있고요. 달빛이 비치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도로에 이렇게 자동차가 쫙 달려오면서 헤드라이트를 비치는 뭐 이런 상상력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포토샵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니까요. 자, 요 정도로 이 사진을 원래 이 사진을 만들었던 과정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초보분들은 그 뒤에 이어지는 제일 중요한 거 디테일이죠. 모델분을 이제 눕기 따는 작업. 그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서론하고 합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초보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초보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인물 눕기 따는 법 있잖아요. 합성을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그 사람의 눕기를 따거나 어떤 주제가 되는 피사체의 눕기를 먼저 따는 거죠. 정교하게 따는 것이 아주 필요한데, 저도 뭐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초보분들일수록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포토샵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요. 이게 눕기를 따는 작업들이 굉장히 심플해지고, 이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초보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발전을 하고 있네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일단은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까요? 제일 먼저 지금은 저는 이제 사진을 불러왔는데, 이 인물을 눕기 딸 그 사진 있잖아요. 불러오는 거야 뭐 다 아시죠? 여기 파일 열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열기로 해가지고 사진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불러왔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잠긴 파일로 해가지고 지금 불러와졌다고 하면은 이놈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복사를 해가지고 보통 쓰기 때문에 이놈을 이렇게 와서 이쪽에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아래쪽에 레이어를 하나 복사한다 해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딱 놓으면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배경이 복사가 됩니다. 자, 복사가 됐다고 해봅시다. 자, 이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배경은 원본은 꺼놓고요. 얘를 이용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눕기를 따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눕기를 따기 위해서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 왼쪽에 그거 있잖아요.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를 눌러놓고 이걸 좀 확대를 이렇게 시켜야 되겠죠. 그죠? 확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손바닥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 놓고요. 가운데 쪽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눕기를 딸 때, 최근에 포토샵에서는 되게 쉬워요. 이렇게 뭐죠? 어디 있어요? 눕기 딸 때, 여기 있잖아요.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보면 눕기 따는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도구들이. 그 중에서, 제일 쉽게 하는 게 빠른 선택 도구잖아요. 자동, 일종의 눕기 따기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오른쪽을 눌러보면 빠른 선택 도구 두 번째 거 있죠. 자, 이 두 번째 것을 이렇게 눌러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쭉쭉 올리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요. 여기 위에 피사체 선택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어요.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요. 그래서 여기 피사체 선택 있잖아요. 그 피사체 선택을 딱 누릅니다. 버려지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지가 어느 정도 좀 해줘요. 이렇게 피사체 선택은. 근데 피사체 선택이 이렇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략적인 거에서 여기서 좀 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지금 플러스라고 나와 있죠? 이 플러스라고 나와 있는 것을 안쪽에서 이렇게 밀어 올리죠. 그죠? 이렇게 밀어 올립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서 삐져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Alt를 누르면 마이너스라고 표현이 돼요. Alt를 누르면 마이너스가 표현이 되니까 여기에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다시 안쪽에서 밀어넣으려면 그냥 Alt를 놓고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도 있잖아요. 아래쪽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리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은 나중에 뚫어주면 되겠죠. 자, 이 정도로. 지금 이게 팍 나가버렸죠. 그죠? 지금 이쪽하고 그 피사체하고 주변 배경하고의 색이라든가 이 노출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그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있잖아요.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거 좀 편한 것이 있잖아요. 바로 위쪽에 올가미 도구 있잖아요. 이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Alt를 누른 상태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올가미에 마이너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 부분을 없애줄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없애주는 겁니다. 이렇게.
꼭 굳이 이렇게 그걸 딱 안 맞춰도 돼요. 이게 대략적으로만 해도 있잖아요. 싹 없어집니다. 그죠? 신기하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 부분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 선택해서 제외시키려면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어딨어? 다시 싹 없어졌다. 다시 할게요. 여기서 포함시키는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해서 마이너스가 됐죠?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이것을 다 모으지 않고 이 정도로만 해도 싹 없어집니다. 없어졌죠. 그죠? 다시 반대로 이 부분을 포함시키려면 다시 이것을 이제 밀어내야 되겠죠? 밀어내려면 다시 이것을 하고 이렇게 자동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밀어넣으면 되겠죠. 특히 이제 조금 있다가 이것을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있잖아요. 다듬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속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모자라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있잖아요.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 모자 부분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동을 시켜서 이쪽으로 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더 바깥쪽으로 오히려 나오도록 해가지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른 선택 도구를 해놓고 이쪽에서 밀어 넣을 때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오히려 좀 나가도록 있잖아요. 이렇게 좀 삐져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좀 삐져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모자라지는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걸로 여기서 이렇게 알트를 하고 이렇게 밀어 넣어도 되지만 그죠? 좀 잘 안 되죠. 자동으로는요. 그죠? 음, 컨트롤, 컨트롤 Z. 이것으로 이렇게 올가미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Alt 누른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따고 여기를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Alt 누른 상태에서 이거 없애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좀 포함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포함을 시키는 거죠.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서 조금 더 밀어 넣으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밀어 넣고 머리가 나오게요.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위쪽도 다른 쪽은 뭐 대략적으로 됐죠? 자, 윗부분은 어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랫부분을 보면 아랫부분에서 다른 데 부분은 뭐 대략적으로 됐네요. 이 부분만 조금만 다듬을까 보네요. 그러면은 올가미 도구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부분을 싹 띄어내면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은 조금 더 밀어넣고요. 오케이. 그러면 빠른 선택 도구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밀어넣고요. 이렇게. 오케이. 됐죠? 이 정도면 뭐 일단은 대략적으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장자리를 좀 다듬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있잖아요. 맨 위쪽에 보면 선택 및 마스크가 있어요. 이 선택 및 마스크를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위쪽에 그 선택이라고 하는 그 바가 있잖아요. 그 선택을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선택 및 마스크를 찾아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든지요. 자, 선택 및 마스크를 눌러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선택된 부분만 표현이 됐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 바깥쪽 부분을 좀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검정 바탕, 흑백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을 봐도 돼요. 여기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저희가 가장 여기는 흰색은 좀 흰색하고 좀 겹치죠. 그래서 색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괜찮은 것을 선택을 해서 이건 여기가 좋겠네요. 이걸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이런 브러쉬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확대를 해놓고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두 번째 가장자리 다듬기 브러쉬 도구입니다. 이 두 번째 거 있잖아요. 얘는 일종의 자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러쉬 크기를 조금 줄여놓고 있잖아요. 그 꺽쇠로 좀 줄여놓고 난 다음에 이 경계선을 살짝 이렇게 문질러 주면 자동으로 지가 부드럽게 이렇게 없애줍니다.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싹 이렇게 이 부분도 하얀 것이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렇게 없어졌죠. 이렇게 자동으로 그 윗부분을 싹 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끝털이 튀어나온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이것은 뭐 피사체에 해당되겠지만은 만약에 없애주려고 할 때는 여기 올가미 도구 있잖아요.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없애줘도 되겠죠. 그죠? 다시요.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없애줘도 됩니다. 자, 다른 부분은 뭐 됐죠? 오케이. 손바닥 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 위쪽 부분은 두 번째 것을 이용해서 자동 가장자리를 자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됐죠. 이 부분 좀 표시가 나나요? 이 부분도 이렇게 한번 쑥 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되게 쉽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는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쭉 이렇게 가서 이 부분도 한번 가볍게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살짝 다듬어 줍니다. 자동으로 다듬기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바지 색깔이 흰색이라 잘 표현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요. Alt 누르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없애줍니다. 이렇게 없애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 부분도 짜잘한 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짜잘한 것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Alt 누르고 경계 있는 부분 이렇게 없애주면 되겠고, 자, 이 부분도 조금 거슬리네요. Alt 누른 상태에서 쭉 이렇게 내리고, 자, 이렇게 없애줬습니다. 이 정도로 여기도 조금 다듬어 볼까요? 됐네요. 그냥 이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만약에 또 이제 세 번째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Alt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약에 뗐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 세 번째 것을 이용합니다. 이 세 번째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덧붙여주고 다시 또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올가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띄워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놈을 이제 따로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J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J. 자,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눕기가 따진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눕기를 딴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그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 눕기 부분을 이제 눕기 딴 그 인물만을 띄어다가 이제 그쪽으로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컨트롤 C 해가지고 새로운 거 만들어가지고 가로사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컨트롤 V에서 붙이는 거죠. 그죠? 자, 그 작업을 했다고 일단 들어가 봅시다. 그렇게 해서 나온 부분이 자, 이 사진이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눈은 아직 안 만든 상태였다고 보고요. 이것을 좀 확대를 해보면 지금 컨트롤에서 컨트롤 V 해가지고 지금 붙인 것까지는 됐죠? 이걸 좀 확대를 해볼게요. 네. 자, 자, 이렇게 됐었죠. 그죠? 자, 이 부분을 이제 뭐 중급 분들 정도야, 중급 수준 정도 되는 분들이야 이제 이것을 마무리하는 작업들을 잘 하시겠지만 초보분들은 이런 디테일에 좀 약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음, 그 뭡니까? 이것을 이제 배경하고 자연스럽게 섞이는 부분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지금 이렇게 해놓고요. 볼게요. 원래 이거 없었던 거니까 나중에 하자. 그냥 이렇게 설명하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거 컨트롤 V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여기 밑에 있잖아요. 여기 마스크 있죠? 마스크 사각형. 이 마스크 쪽으로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 이 오른쪽에 마스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죠? 마스크를 형성을 해놓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그 마스크에다 대고 마스크를 설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살살살살 지워주는 건데요. 여기서 좌측 하단 쪽에 전경색 있죠? 전경색을 검은색으로 맞춰놓고 검은색으로 해놔야 이게 지워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붓으로 설정한 다음에 붓 크기를 적당히 조절한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눈하고 발이 이제 눈 속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살살 이렇게 지워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워주는 겁니다. 눈 속으로 들어갔게끔요. 지금 이것은 너무 많이 띄었네요. 발을. 그리고 발자국 푹 들어가는 부분도 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뭐, 일단 지금은 이제 이런 걸 해보기 위해서 한 거니까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이제 눈이 내리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눈을 만드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과정은 앞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걸 몇 번을 보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쫙. 자,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죠.